침묵의 힘은 한국에서 나온다. 영국의 기자가 본 동남아시아 외교의 새로운 질서. 극동의 작은 섬나라가 아닌 세계를 이끄는 대한민국의 풍격과 외교를 목격하다. 사막, 오만함이 드리운 그림자. 아세안을 이끄는 것은 이 강대국이다. 이 마른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울 외교부 청사의 벽에는 각국의 국기가 가득 걸려 있었고 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 포럼 아세안 채권과 인도, 태평양의 진실이라고 적힌 파란색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 강대국 정부가 주도하여 소집된 특별회의에는 아세안 7개 회원국 대사, 한국, 대만, 미국의 대표단,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과 세계은행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회장에는 각국 언론사의 카메라가 빼곡히 들어섰고 전 세계 뉴스 채널들이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연단에 선 것은 그 강대국의 외교부 차관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후 마이크에 손을 올렸다. 오늘의 의제는 아세안의 구조 개혁과 경제 재건입니다. 우리 강대국이 그 중심이 되어 지역의 새로운 질서를 이끌 것입니다. 순간 회장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했다. 통역의 목소리가 끝나자마자 터지던 플래시 세례가 멈췄고 기자들의 펜도 멈췄다. 각국 대사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아세안 재건을 이끌겠다는 말에 당혹감과 불쾌감을 숨기지 못했다. 이 말은 협력을 촉구하는 목소리라기보다는 불평등의 뉘앙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회장 뒤편에서 나지막한 목리가 들려왔다. 당신들이 뭔데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는데도 그 목소리는 회장 모든 이에게 선명하게 전해졌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억눌린 실망감과 경멸이 담긴 어조였다. 연단의 관리는 그 목소리를 의식하고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는 현장의 분위기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그 순간 강대국의 주도적 외교는 세계의 신뢰를 잃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 모든 것을 맨 앞자리에 앉아 목격한 사람은 영국 기자 데니얼 하스였다. 런던에서 정치 전문 기사를 전담하던 그에게 아시아는 미지의 땅이었다. 첫 출장에 대한 기대는 컸지만 취재 첫날부터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데니얼은 수첩에 강대국의 저 자신감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적었다. 본론, 신뢰는 침묵 속에서 자란다. 기자회견 다음 날 데니얼은 호텔 로비에서 신문을 넘기다 한 기사 제목에 시선이 멈췄다. 아세안 강대국 발언의 불쾌감 표출, 존중결여 논란 확산. 어제 기자회견의 파장이 예상보다 컸던 모양이었다. 외교부 앞에 모인 언론들 앞에서 강대국의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 어제 관료의 발언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대국이 추구하는 것은 주도가 아닌 협력입니다. 어조는 부드러웠으나 안심할 만한 색채는 없었다. 오해. 데니얼은 수첩에 이 단어를 적고 눈을 가늘게 떴다. 수많은 정치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였지만 아시아 외교의 내막에 대해서는 아직 낯설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아세안이라는 단어는 지도상의 막연한 이름에 불과했다. 동남아시아 10개국이 가맹한 지역협력체로 1967년 전쟁 중에 결성되었던가 그는 간밤의 비행기 안에서 대충 읽었던 자료를 떠올렸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을 중심으로 창설된 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가입하여 10개국 체제가 되었다. 동티모르도 곧 정식 가입이 유력하다고 했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목적은 영내 평화와 안정, 경제 성장 촉진, 정치적 대립 회피, 내정 불간섭, 전체 만장일치 원칙이기에 결정의 시간이 걸린다. 다양성이 장점이자 단점인 종교, 정치체제, 경제 격차가 다른 10개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려 한다. 마치 국경을 초월한 가족 가꾼. 이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아세안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문득 옆에 있던 한국인 젊은 기자가 웃으며 그에게 말을 걸었다. 아세안은 감정적이에요. 한국이 손을 내미는데도 왜 저렇게 반발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나요? 데니얼이 묻자 그 기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들에게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최적의 대안이죠. 그 자신감 넘치는 말 뒤에서 데니얼은 기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오후 외교부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던 데니얼은 다른 나라 기자들이 모여 옹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아세안이 정식 항의 문서를 준비 중이랍니다. 강대국은 오해로 무마하려 하고 이 말을 듣고 데니얼은 가슴이 철렁했다. 국제 정치 세계에서 오해라는 단어만큼 모호하고 위험한 것은 없다. 한마디 말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한 번의 침묵이 고립을 시작한다는 것을 그의 경험은 말해주고 있었다.
외교부를 나와 거리로 나서자 전광판에는 아세안 강대국과의 협상난항이라는 속보가 흘러나왔다. 스마트폰을 든 채 지나가는 사람들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그늘이 숨어있는 듯했다. 데니얼은 수첩에 덧붙여 적었다. 이해를 구하기 전에 먼저 상대를 이해해야 한다의 문장이 그의 여정의 시작점이 되었다. 며칠 후 그는 취재를 위해 동남아시아로 날아갔다. 다음 목적지는 아세안의 심장, 방콕. 그곳에서 그는 이해라는 단어의 무게를 실감하게 될 터였다. 전원 한국의 조용한 동행을 발견하다. 방콕의 오후 호텔 회의실은 각국 언론인들로 가득했다. 연단에선 아세안 대변인은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았고 가라앉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리는 대화를 거부할 의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존중 없는 협상은 무의미합니다. 이 한마디의 신뢰는 일순간 긴장되었다. 데니얼은 뒷좌석에서 이 말을 수첩에 옮겨 적었다. 존중 없는 협상은 무의미하다. 이는 서울에서 들었던 오해라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제, 안전보장 협력의 중심은 어느 나라가 될까요? 대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다. 현실적으로 볼 때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데니얼은 저절로 고개를 들었다. 그에게 한국은 국제 정치 무대에서 고군분투하며 그 영역을 넓혀가는 아시아의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는 인상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강대국의 오만함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학생 시절 읽었던 국제 잡지에는 한국이 영내 평화와 번영에 숨은 조력자라고 쓰여 있었다. 유럽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한국은 신뢰할 만한 경제 파트너로 자주 언급되었다. 왜 하필 지금 한국인가? 데니얼은 무심결에 손을 들고 질문했다. 대변인은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단단한 힘이 있었다. 기자회견 후 복도에서는 각국 기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 싱가포르 기자가 그에게 말했다. 강대국은 이끌겠다고 말하고 한국은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 더 환영받을까요?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데니얼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쓴웃음을 지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그는 유리창 너머로 밖에 열기를 내려다보았다. 동남아시아라는 두 거대한 시장은 인구가 6억 명을 넘어 유럽이나 비유보다도 크지만 발전 격차가 여전히 컸다. 내정 불간섭 원칙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기도 했다. 어제까지는 자료상의 지식에 불과했던 이 모든 것이 지금 눈앞에서 생생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국은 말이 아닌 시기와 약속으로 신뢰를 얻고 있었다. 호텔 로비로 돌아온 데니얼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조용한 사람이 더 매력적일까? 고조. 경청의 용기가 빚어낸 한마디. 서울로 돌아온 밤. 거리의 공기는 이전에 비해 훨씬 팽팽했다. 대로변의 즐비한 전광판에서는 아세안 한국과의 협력 강화 표명이라는 속보가 흘러나왔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카페에서는 젊은이들의 씁쓸한 속삭임이 들렸다. 강대국이 또 뒤에서 술술을 부르는 것 아니야? 우리 주도권을 뺏으려고. 이런 목소리가 사방에서 퍼져나왔다. 데니얼은 호텔 라운지에서 뉴스 화면을 지켜보았다. 화면 속 강대국 정부 대변인은 냉정한 표정으로 우리는 한국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은 계속해서 지역 중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자신감 넘치는 말은 어딘가 공허하게 들렸다. 바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외신 기자이신가요? 네, 런던에서 왔습니다. 아시아 취재는 처음입니다. 그럼 놀라셨겠군요. 여기서는 모두들 목소리가 큽니다. 침묵은 곧 패배라고 생각하죠. 남자는 술잔을 돌리며 웃었다. 하지만 한국처럼 조용한 파트너가 무서운 겁니다. 데니얼은 되물었다. 조용한 파트너가 무섭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행동으로 신뢰를 쟁취합니다. 강대국이 말을 많이 할수록 한국은 묵묵히 성과를 내놓습니다. 침묵 뒤에 힘이 있는 겁니다. 데니얼은 이 말을 머릿속으로 되풀이했다. 그는 수첩을 펴고 한국의 침묵의 힘, 말로 하지 않고 약속으로 말하는 곳이라고 적었다.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 수면이 밤바람에 일렁이고 있었다. 사람들의 대화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도시의 소란. 그 환상 속에서 그는 문득 이 도시가 경청하는 습관을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정치인의 말을 서둘러 정리해서 기사로 쓰기에 바빴고
누가 무엇을 느꼈는지보다는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에 더 신경을 썼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저 작은 목소리 속의 진실이 아닐까? 아세안 긴급 협상이 다시 서울에서 열렸다. 회장 앞 도로는 각국 언론사의 차량들로 빼곡했고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는 끊임없이 터졌다. 연이은 보도는 국민적 관심도 또한 높였다. 국제회의장에는 이미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연단에 선 강대국 대표는 우렁찬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다. 우리는 지역 안정을 위해 줄곧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강대국이 중심이 되어 아세안을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아세안 각국 대표들은 무표정하게 메모만 하고 있었다. 데니얼은 기자석 한가운데서 이 광경을 응시했다. 방콕에서 들었던 약속을 어기지 않는 파트너라는 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대표의 발언은 이어졌다. 우리는 한국 및 다른 파트너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아시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힘은 강대국에게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회장 분위기가 술렁였다. 베트남 대표는 미간을 찌푸렸고 필리핀 대표는 시선을 내렸다. 회장의 한 구석, 눈에 띄지 않는 자세로 앉아있는 이는 한국 주재대만 대표부의 김성진 가상의 인물 대표였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공식 발언권이 없었지만 아세안 측의 요청으로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는 발언을 요구하지 않고 그저 각국의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었다. 그런 그의 모습이 오히려 묵직한 존재감을 발산했다. 토론이 진행될수록 강대국 대표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다. 강대국의 경제력과 기술은 아세안에게 최고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아세안 대표가 고개를 들고 한마디 했다. 우리는 인도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평등한 협력을 추구합니다. 강대국 대표는 할 말을 잃었고 통역의 목소리만이 맴돌았다. 회장은 얼어붙었다. 몇 초가 아닌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이 이어졌다. 바로 그때 김 대표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회장에 울려 퍼진 그의 목소리는 온화하고 나지막했지만 확실한 힘이 있었다. 강대국 대표는 당혹스러워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김 대표는 일어서서 통역을 통해 말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옳은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실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회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강대국 측의 표정은 굳어졌고 아세안 대표들은 고개를 들었다. 베트남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고 인도네시아 대표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김 대표는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데니얼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응시했다. 주장이 아닌 진실함. 이 한마디는 수십 편의 연설보다 더 큰 힘이 있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방금 뭐였지? 통역이 잘못된 거 아니야. 모두 혼란스러워했지만 분위기의 변화는 분명하게 감지되었다. 강대국 대표의 어조는 낮아졌고 아세안 측의 표정 또한 누그러졌다. 적대가 아닌 이해. 회장에는 화해의 조짐이 감돌았다. 데니얼은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를 느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전해지는 말이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일제히 일어섰다. 열기가 남아있는 회의장을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치는 가운데 데니얼의 귓가에는 김 대표의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누가 옳은지가 아니라 누가 진실한지를 보여주는 것. 얼마 지나지 않아 인파가 흩어지고 회의장에 불이 꺼졌다. 적막한 복도 깊은 곳에서 김 대표가 비서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 데니얼은 저도 모르게 그를 불러 세웠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김 대표는 걸음을 멈추고 온화하게 돌아보았다. 말씀하세요. 그의 눈빛에는 회장에서 보았던 그윽한 빛이 여전히 담겨 있었다. 왜 그 자리에서 발언하셨습니까? 원래 발언권이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데니얼이 묻자 김 대표는 단어를 고르듯 대답했다. 경청 또한 하나의 발언입니다. 때로는 조용히 듣는 것만으로는 전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조용히 경청하는 자세를 말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데니얼은 숨막히는 듯이 말을 되뉘었다. 경청 또한 하나의 발언. 그가 지금까지 유럽 정치 취재에서 추구했던 것은 늘 힘있는 목소리였다. 그는 침묵을 패배라고 믿었다. 하지만 눈앞에 이 남자는 침묵을 힘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다. 진실함은 거칠애가 아니라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외교나 인간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할수록 신뢰는 멀어지죠. 김 대표의 목소리가 복도에 닿게 울려 퍼졌다. 데니얼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다. 그는 옅게 웃었다. 당신 같은 외교관은 기자들에게는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제목을 뽑기가 어렵죠. 김 대표도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제목이 짧더라도 마음에 남을 만한 기사를 써주십시오. 이 말을 남긴 후 김 대표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사라졌다. 데니얼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전해지는 말, 침묵 속에서 생성되는 이해. 그는 수첩을 펴고 한 줄을 적었다. 경청의 용기가 신뢰를 낳는다. 결말, 세계를 움직이는 조용한 힘. 다음 주 전 세계 뉴스 프로그램들은 서울 회의에서 터져나온 그 침묵의 한마디 한국 대표의 발언을 반복해서 보도했다. 회의장을 가라앉힌 한국 외교관의 발언. 외교의 척도는 말의 양이 아니라 진실함의 깊이다. 해외 언론의 헤드라인은 한 방향을 가리켰다. 미국의 한국제 싱크탱크 대표는 CNN 인터뷰에서 한국의 외교는 전략적 침묵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행동이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젊은 외교관은 소셜미디어의 한국의 지원은 조용하지만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바꾸고 있다고 적었다. 같은 시기 아세안 각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 한국 66.8% 7년 연속 1위였으며 전년 대비 8%p 상승했다. 국제 언론은 이에 열렬히 반응했다. 런던 차택에서 그 기사를 보던 데니얼은 목소리의 크기가 울음을 대변하지 않는다. 침묵 뒤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열었다. 그곳에는 그가 조사했던 한국의 발자취가 기록되어 있었다.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수십 년 전부터 추진된 신남방 정책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은 권위적인 강대국이 아닌 아세안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하겠다는 것을 기점으로 동남아 국가들과의 신뢰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왔다. 1990년대부터 도로, 항만, 발전소 등 인프라 건설을 지원했고 아시아 금융 위기 때도 자금 지원으로 지역 경제를 지탱했다. 그리고 2010년대에는 한화 아세안 통합 기금 KRF를 설립했다. 이 기금은 경제 통합, 인재 양성, 재난 방제 협력, 전염병 대책 등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으로 현재는 확대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누적 지원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1000개가 넘는 학교 건설을 지원했고 재난 방제 분야에서는 아세안 재난 인도적 지원 조정 센터 설립을 지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아세안 전염병 대책 센터 설립에 전폭적으로 협력했다. 지금까지 한국이 아세안에 지원한 총액은 약 300억 달러 약 38조 원을 넘어선다. 그럼에도 한국은 원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시종일관 함께 나아가는 파트너로서 현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었다. 한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는 데니얼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강점은 약속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지원은 전 세계가 잊어도 한국만이 끝까지 이행합니다. 그 말을 떠올리며 데니얼은 수첩 여백에 적었다. 진실함은 큰 소리가 아니라 행동의 축적이다. 그의 마음속에서 국제 정치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섬나라였던 한국에 대한 인상이 바뀌었다. 그곳은 숫자가 아닌, 연설이 아닌 행동의 축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신뢰를 보여주는 곳이었다. 그날 밤 그는 기사를 완성했다. 침묵의 외교,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힘. 전송 버튼을 누르자 그의 가슴에 고요한 안도감이 가득 찼다. 데니얼의 기사는 공개 직후 하룻밤 사이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유럽에서는 진실함이 말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소셜미디어에 확산되었고 아시아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서울의 아침은 달랐다. 한국 언론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 편향적인 편타보도, 기자의 배신 등의 단어가 지면을 채웠다. TV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평론가들이 심각한 얼굴로 침묵은 외교가 아니다. 한국이 뒤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외쳤다. 스튜디오 공기는 분노로 가득 찼다. 데니얼은 호텔 TV로 그 화면을 응시했다. 자막에는 자신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찬반 의견이 뒤섞였다. 그가 진실을 말했다. 한국의 대변인이다. 돈 받고 쓴 기사겠지 등의 댓글들이 달렸다. 역시 목소리가 클수록 반향도 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행동한 것은 필리핀 국영방송이었다. 데니얼의 기사 중 한 구절을 인용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침묵은 심리전이 아니다. 경청이라는 행위 자체가 가장 큰 대화이다. 프로그램 진행자가 한 이 말에 시청자들은 많은 공감 댓글을 달았다.
이어서 인도네시아 소셜미디어에서는 학생들이 한국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 댓글창에는 우리는 목소리 큰 나라에 지쳤다. 조용한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달렸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한 경제학자는 강대국은 주목을 끌었지만 한국은 신뢰를 얻었다. 주목은 일시적이지만 신뢰는 세대를 넘어간다고 적었다. 한국 국내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감지되었다. 한 익명의 야당 기자가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그동안 주장이 외교라고 착각해왔는지 모른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다른 가치를 보고 있다고 올렸다. 데니얼은 그 글을 발견하고 스크롤을 멈췄다. 비난의 폭풍 속에서도 작은 공명이 싹트고 있었다. 어느 밤 런던 시내의 한 카페에서 기자 친구들이 모였다. 한 한국인 기자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내 기사 때문에 우리 편집장이 발칵 뒤집혔어. 하지만 사실 모두가 알아. 그 회의에서 아세안이 왜 한국에게 박수를 보냈는지. 데니얼은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목소리만 듣습니다. 하지만 침묵의 파트너는 모든 소리를 듣습니다. 며칠 후 강대국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은 그 배경에는 한국 외교부가 비공식적으로 조정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중재하에 아세안과 강대국이 대화를 재개했다는 이 기사는 세계 주요 신문에 전제되었다. 런던의 겨울, 얇은 구름이 드리운 하늘 아래 데니얼은 한 카페에서 신문을 펼쳤다. 한국 주도하 아세안, 새로운 협력 프레임워크 발표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그의 마음에는 잔잔한 감정이 밀려왔다. 한국이 그동안 추진해온 아세안 지원은 원조도 간섭도 아닌 옆에서 함께 나아가는 그 자세 자체였다. 교육, 재난 방지, 의료, 디지털화, 어느 분야든 공통점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지원이었다.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신뢰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되었고 그것이 어느새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 힘이 아닌 진실함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외교, 그것이 그가 목격한 형태였다. 런던 창밖으로 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다. 데니얼의 테이블 위 새 취재 수첩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미래를 잇는 지원, 한국과 아세안의 다음 50년. 한국은 화려한 선언을 하지 않겠지만 필요할 때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홍수로 잠긴 마을에 의료 장비와 기술 인력을 보내고 교육 자원이 부족한 마을에 책상과 칠판을 보내는 것처럼 그런 축적이 어느새 신뢰라는 무형의 자본을 구축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한국의 고요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새 기사의 구성을 시작했다. 제목 아래에는 짧은 한 문장을 덧붙였다. 침묵의 파트너가 다시 세상을 비출 것이다. 펜 끝에서 흘러나온 그 문장은 데니얼 자신의 신념이 되었다. 한국은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그것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지원이며 세계가 가장 신뢰하는 침묵의 힘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